4월 달에,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우리가 정규 매주 월요일 날 정규 강의를 하고 있는데, 3월 달에는 지금 농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4월 달에는 이 소송역매다 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소송역매다는 소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는 지렛대로 사용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가 하게끔 되면은 소송을 받은 당사자가 소송을 온 걸 가지고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물어보러 가요. 이런 소송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전문가가 가르쳐 주거든요. 대부분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만 제가 낙찰을 받는 건데 협상을 하십시오. 협상을 하십시오. 하는 것만 제가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가 봤을 때 땅 주인이 와갖고 물어보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협상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는 물건만 내가 추천을 하는 것인데 그런 물건을 추천해서 낙찰을 받았을 때 협상하는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협상이 한 것이 낙찰을 받은 것이 한 30개 되는데 30개의 전부 다 협상 실전 사례로 내보내서 강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송을 해서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자. 뭐를 이용해서? 소송을 이용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9번째 물건입니다. 구로구 구로동에 단독주택인데 2분의 1 지분으로 나왔는데 강제 경매로 보면 4천만 원이에요. 다시 말해 2분의 1 지분이면은 여기 보면 2억 3,500이면은 약 4, 5천짜리 건물인데 강제 얼마 때문에 나왔죠? 4,100만 원 때문에 경매로 나왔죠. 사실은 이거를 신권으로 추천할까 하다가 제가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3명이 있는데 세입자들 3명이 전부 다 중국인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에 세입자가 주인이 살고 있다고 했을 때는 내가 다 팔아서 나누자면 주인이 나가야 되다 보니까 4천만 원 얼른 갖고 협상을 할 텐데 중국 사람한테 세를 줬다는 얘기는 주인들이 이 집이 없어도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에 팔려 아이들은 감정가에 그냥 던져버리고 말자고 협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싸게 팔릴 때는 억울하니까 아이고 내가 취하시켜갖고 정식으로 팔아야지 이렇게 만드는데 감정가로 팔렸다? 아이고 어차피 팔리는 거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안 주고 그냥 취할 게 뭐 있어 빚 갖고 그냥 뭐 법으로서 오는 거 받아가면 되지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고를 못 들어가고 기다렸더니 아니 얘가 한번 떨어졌습니다. 자,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중국 사람인데 2천만 원에 45만 원이 있고 700만 원에 5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00만 원에 20만 원이 있죠. 우리가 2분의 1 지분 낙찰 받죠. 2분의 1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면 다 팔아자고 나누자고 할 수도 있죠. 자, 근데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양산을매가 2천만 원에 지금 45만 원 내고 있죠. 우리는 양산을매한테 찾아가서 내가 2분의 1 지분 새로 낙찰 받았는데 계약서 새로 쓰자. 계약서 새로 써야 되죠. 주인 바뀌었으니까. 근데 옛날 계약 그대로 해주겠다. 올리지 않겠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한다? 나가 50%니까 1,000만 원은 나한테 주고 앞으로 45만 원 중에서 22만 5천 원을 어떻게 한다? 나한테 줘라. 그러면 이 양설매가 자기한테다가 계약한 사람 불러 안 불러? 모르겠죠.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한다? 1,000만 원을 달라고 뭐 집주인 계약한 집주인한테 달라든지 말든지 그 사람 얘기고 이제 나는 뭐한다? 권한이 1,000만 원 달라는 거 22만 5천 원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있다. 누구한테도? 김영용이죠. 이 중국 사람 이름들은 참 이것도 뭐야? 350만 원에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 다음에 조평용이가 있죠. 50만 원에 10만 원씩 받을 용의가 있죠. 그럼 전부 다 나한테 물어오는 것이
105만 원이니까 52만 5천 원은 안 돼 들어오죠. 네. 얼마 내놓고 2억은 내놓고. 그럼 보증금 얼마? 1,400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쯤 들어온다 그러면 억지로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 네? 중국 입장에서 중국 사람 많겠죠. 그러니까 구로동이다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감정 가게 아니고 저기 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렇게 나가면은 취하시킬 확률도 높아요. 그럼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취하 동의서 할 때 한 500이든지 얼마 받고 그냥 도장 찍어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입자들한테다가 너 반은 내놓고 월세 나한테 줘라 이렇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이죠. 아파트가 이렇게 64%까지 떨어지고 오래간만에 봅니다. 먼저 벌도 한 번 있고 요새 보면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자금 출조를 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집이 또 있을 때는 뭐 4%를 내라고 그러나? 8% 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대출 안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현금 갖고 있는 사람만 돈 벌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공투를 하는 거지. 그냥 아까 저기 뭐야 보면 우리 저기 뭐야 인천의 아파트 현금으로 되고 대출 안 해주는데 공투를 해서 같이 몇 명이 돼서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그러니까 현금을 가졌을 때 그걸 보는데 현금이 혼자 나왔기 때문에 공투는 몇 명이 모아서 그냥 잔금 내가지고 어쩌나 같이 나눠 가지면 된다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 1억 3,900이거든요. 뭐 서너 명이 어울려서 납찰을 받고 우리 저기 뭐 법인 빌려달라고 하면 명 주는 거고 뭐 어떻게 하자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질문 하나 있는데 예. 지금 아파트 값이 그 정도로 유지될지 아니면 조금 다운될지. 아니 이제 제가 저기 뭐야 보면은 네. 그 이제 그 다음 달에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끔 되면 부동산 3법이 있죠. 부동산 3법은 아마 그 폐지될 것 같고 폐지가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국회에서 동의를 해줄는지 안 해줄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다시 말하면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그 선거를 할 때 보면은 뭐 용적률을 500%에 올린다는 등 310만 원을 뭐 한다고 한 후보는 310만 원을 진다고 한 후보는 뭐 200 뭐 몇십만 원을 진다고 그러는데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게끔 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건설 기억나십니까? 10년 동안 1년 동안 20만 원을 공급하는데 첫해 1년 반 동안에 무리해서 30만 원을 공급하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질 없어가지고 바다 모래 쓰고 철근감피 두레 띄고 임금비가 엄청나게 온 거죠. 10년 동안에 200만 원을 짓는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날 쳤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300만 원을 짓는다 뭐 270년 내가 속으로 내가 참 저 사람들이 뭘 좀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표가 안 오니까 사기를 쳐야 되지 표가 오니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가서는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 6월 달에 저기 뭐야 그 우리 지방자치에 선거를 하죠. 오세훈 씨가 만약에 된다고 가정합시다. 오세훈 씨를 도와주는 국민의힘의 그 서울시의원이 만약에 70%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오세훈이 생각대로 옛날에 이명박이처럼 뉴타운을 실시를 하겠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그것이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다음 달 선거 끝나서 판도가 다 바뀌고 법을 바뀐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은 부족한 겁니다. 근데 3년 동안에 경제가 내리막길로 간다는 부동산 안 올라갑니다. 근데 3년 동안에 경제가 어떻게 한다? 좋아진다. 그러면 부동산은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뭐 하면 올라가? 경제 좋아지는. 어렸을 때는요, 독일제 라이카 카메라를 하나 살래, 집 하나 가질래. 카메라 한 대 가질래, 집 가질래. 근데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는 카메라 1000대 가지고 집 하나 못 사는 거야. 시대가 그런 식으로 어떤다? 바뀌는 거냐, 뭐? 경제가 발전해. 다시 말하면 집값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는 경제가 어떤다? 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인플레가 되죠. 올라가죠.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인플레가 이제 다시 되고 그 유류값도 정상적으로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제가 또 다시. 아니 지금 한국의 그 스팅건 미사일이 그냥 저기 뭐야 지금 그 소련제 그 저기 탱크 다 부수고 있잖아요. 짊어지고 다니면서. 사방에서 제가 보면은 국산 무기 이제 산다고 난리를 쳐 이제.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탱크, 뭐 K9 비행기표,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그 전차 격파시키는 거 다른 사람 2명, 3명이 들고 가고 혼자 들고 다니면서 그런다. 그냥 겨누기만 하면은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겨누고 그냥 누르면은 나는 숨어 있어도 지가 가서 그한 게 지금 뭐면 지금 그 소련에 있는 그 탱크가 밀고 들어왔는데 지금 점령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만들기 그 기술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뭐 폴란드 때도 있고 어디 뭐 몇 개가 있는데 뭐 저기 뭐 프랑스 때도 있고 뭐가 있는데 제일 그 격파하고 잘하는 게 뭐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면서 지금 인프레가 되면서 또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끝난다고 해서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을 거 보고 그 가격 그대로 가면서 대한민국에 이제 보면은 다른 것도 수출이 아니라 무기도 수출하면서 또 경제가 된다? 또 발전할게. 지금 보게끔 되면 그 중동 지역이나 뭐 이런 쪽에 보면 대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쟁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 누가 언제 있는 놈이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향후 장담하는데 3년 정도까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처럼 보면 만약에 지금 임대 사업자를 우대해주면 이제 지금처럼 임대 사업자를 죽이면은 부동산은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부동산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업자는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다 사고 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주니까 막 집을 짓는데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야. 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못 사니까 안 팔리니까 못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중간 징검다리를 누가 했냐면 임대 사업자들이 했었는데 그 징검다리 지금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징검다리가 없다 보니까 그 소유자가 직접 집을 사야 되는데 자기 돈 다 모을 때까지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임대 사업자 좀 부활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여러 문제 따져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해서 공급하는 것이 최소 3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까지 정식으로 막 공급이 막 될 때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공투물건 중에서 뭐 그 인천에 있는 것도 뭐 지금 지금 뭐 시가보다 한 8천만 원이 더 비싸서 2분의 1 중 우리가 4천만 원이 있는데 한 1, 2년 더 있어갖고 한 7, 8천 원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지금 빨리 팔으라고 했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결론을 못 내렸고 이제 5월 달 정도쯤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전부 다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하는지 뭘 어떻게 고칠지 정확하게 보고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만 보면 아, 팔 때다 살 때다 어떻게 할 때다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상태로는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뭐는? 아파트는. 파주에 운정지구라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천이 있고 일산인데 그 중간에 운정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운정지구를 대규모로 지금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보면 전원주택이 경매로 나와서 감정가가 5억 4천짜리가 2억 8천까지 떨어서 반가격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운정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래도 됐기 때문에 이것도 60%에 사서 80%에 팔고 나온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절대 지르지는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지르면 마진이 없습니다. 60% 이상을 쓰지 말고 60%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됐다. 못 받으면 오케이 그럼 나 다른 거 또 고른다. 항상 경매에 있어서는 뭐냐면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이 버스를 놓쳤더니 리무진이 오더라 이런 제. 내가 오늘 이걸 낙찰을 못 받은 경우는 더 좋은 물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낙찰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쓸 걸 낙찰을 못 받았는데 가슴을 치는 사람은 경매하지 말아야 돼요. 집이 어떻게 새로운 도움에 새롭게 깨끗하게 잘 지어놨죠. 새 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의 토지만 매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신권으로 골랐거든요. 항상 제가 신권으로 골랐을 때는 제 나름대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신권으로 고르게끔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건축물 관리자인권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매로 내놨는데 감정평가사가 판사님한테 뭐라고 보고했냐면 현존하는 건물과 건축물이 있는 건물이 다릅니다. 이렇게 부과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다? 건물은 없는 건물에 설정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있는 건물에 설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는 건물에 설정을 했으니까 뭐야? 그럼 매각하지 이 현존하는 건물은 설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지 못하는 것이 돼갖고 땅만 경매로 나온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집이 이렇게 잘 져서 좋죠. 새로 잘 졌죠. 예. 이 집주인이 땅 포기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갈라지면 둘 다 힘을 못 쓰는데 우리는 땅을 낙찰받아갖고 건물 주인한테 팔고 나오든지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팔고 나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한번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든지는 본인이 어떤다? 결정하는데 제가 원하면 여기가 이 골목이 뛰지 않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자신나게 이번 신권을 들어가자 그래 무조건. 근데 이게 조금 보면 위치가 좀 골목길이 있어갖고 자동차가 이 안에까지 들어가기는 조금 좀 어렵겠더라고요. 현황을 보게끔 되면. 그랬을 때에 요즘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 항상 내가 주차를 어디 시킬까? 이렇게 보는 건데 내 집 바로 앞에 내 마당까지 안 들어도 내 집 대문 옆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거하고 골목 끝에다가 주차시키는 거하고 조금 어떡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런 면으로는 조금 불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봤는데 현재 건물 상태를 보면 너무 새 집이고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뭐야? 대문이 있는 곳입니다. 아산시 둔표면 단지 내에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감정 가격이 7억 6천짜리가
2억 6천 떨어가지고 깜짝 놀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놀랄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도로가 면적이 몇 평이죠? 도로가 지금 393평이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을 사는 건 128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로가 너무 넓은 지명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샀을 때 팔 수 있는 건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 도로를 가지고 이 393평 사라고 하면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우리는 뭘만 팔아야지? 이것만 팔아야 되다 보니까 감정 가격이 7억짜리가 아니라 5억짜리로 보시면 됩니다. 5억짜리인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다? 2억 6천 떨어지니까 2억 7천이나 2억 8천에 낙찰을 받아서 4억 한 5천 정도에 팔고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집은 이렇게 전원주택지 있는 곳에 맨 끝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네. 집 자체는 보면 집 자체는 상당히 좋고 괜찮죠. 이 땅 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정 가격이 올라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토지를 가지고 강의하는 것이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농지 토지개발 완투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제가 책을 쓴 것이 소송경매, 특수경매,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실패한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참 아픈 얘기인데 그럼 제가 추천한 물건 갖고 투자해갖고 전부 다 성공했냐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실패한 사례를 널리 알려야 돼, 숨겨야 돼. 제가 그 책을 써서 강의한다니까 누구 수강생이 와서 그러다 교수님 왜 그랬더니 많이 벌었다고 해도 입학할까 말까인데 그거 잘못된 거 했다고 그걸 왜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예, 보면 그래도 지금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갖고 제가 실패한 부동산을 했는데 다음 달에는 소송경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특수경매 이것도 같이 강의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예정이고 지금 이렇게 내 얘기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4번째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이거는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65%에 사서 80%에 팔고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20%씩 떨어져 갖고 64%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최저가로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절대 이거 뭐 70%까지 질르면 안 되는 물건이다. 이런 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집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이 집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집이 싼방에 이렇게 고쳤죠? 근데 이거는 저기 뭐야, 로드뷰를 봤을 때의 좋은 곳이 또 가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뭐 이거는 저희 보면은 그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64%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다 하면은 4,400이니까 4,500 주고 사서 뭐 6,500만 원에 팔고 나온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시가보다 조금만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더라고. 보면. 충주시 앙상명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물건번호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자, 물건번호 1번은 자 보십시오. 450평이죠. 근데 얼마? 1억 6,400까지 떨어졌고 물건번호 2번은 196평인데 2억 1천이죠. 네. 450평을 사는 게 좋아? 196평을 사는 게 좋아? 작은 게 부담이 없죠. 네? 450평인데 1억 6,400까지 떨어졌고 191평인데 2억 1,900까지 떨어졌잖아요. 1번. 봤더니 이 450평짜리는 조망권이 없는 곳에 여기 필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적상 도로가 없는 곳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보면 경관은 좋아요. 이 집이고 마당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으로 한 450평의 집이 있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물건 번호 2번이 있죠. 2번은 지금 보면 이게 뭐야? 196평이죠. 196평인데 이거는 뭐냐면 남한강이 바라보이는 조망권이 있는 것입니다. 조망권이 좋아요? 땅 450평이 좋아요? 본인이 마음대로 좋은 데로 가는 거지 뭐. 조망권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땅이 450평이 좋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둘 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여러분이 할 때는 권리 분석에도 문제고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럴 때는 얼마 이상 쓰면 안 된다? 65%.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팔 때 80%. 그렇게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좋으면은 조항권이 있으니까 내가 별장으로 쓰든지 쓰면서 그냥 팔리면 팔리고 말리면 말고 뭐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알아서 하는 것인데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입찰에 들어갈 때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